지난 10일 개최되었던 디즈니의 인베스트데이에는 완다비전과 팔콘 앤 윈터 솔저, 로키 등의 예고편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예고편들을 조금 더 정밀 분석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완다비전의 예고편에 등장하는 배경음악은 1968년 발매된 몽키즈의 데이드림 빌리버라는 곡이었는데, 이는 지난 첫 번째 예고편에 등장했던 배경음악이 1958년 발매된 플래터즈의 트와일라이트 타임이었던 점에서 드라마 완다비전의 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가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는 그녀가 다양한 의첸을 하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물건이란 점에서 현실과 완다의 가상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었고, 완다비전의 침대가 나누어져 있다가 합쳐지는 장면은 1950, 60년대의 시트콤에선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 장면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은 과거부터 비전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완다는 자신이 비전과 신혼생활을 즐길 당시, 즉 1950, 60년대에는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침대를 트윈베드로 만들었지만, 무의식 중에도 완다가 이는 실제 현실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침대를 붙이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또 완다가 보고 있던 잡지에 나와 있는 빨간색 자동차가 집안 마당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완다의 가상현실은 그녀의 생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같은 장면에 두 개의 자전거와 두 명의 아이가 파란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완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봐선 이 같은 장면은 첫 번째 예고편에 등장했던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완다의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첫 번째 예고편에 등장했던 해당 장면에선 원작 코믹스 속 완다의 쌍둥이 아이로 등장하는 위칸 앤 스피드의 본명인 토미와 빌리의 약자가 떡밥으로 등장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완다의 뒤를 따르는 두 아이는 당연하게도 위칸 앤 스피드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마치 누군가가 완다를 도우려고 하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양봉옷 비스무리한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해당 예고편에 등장하는 데이드림 빌리버의 가사처럼 완다가 일종의 여왕벌인 셈이고, 그녀의 가상현실은 알고 보면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벌집 같은 곳이며, 양봉업자와 같은 복장을 한 남성은 비전이나 완다의 두 아이와 같이 완다의 정신 에너지가 만들어낸 일꾼, 즉 꿀벌과 같은 존재들이 모아온 여러 사이킥 에너지를 추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 실제로 원작 코믹스에선 프랭클린 리처드에 의해 영혼이 분리된 메피스토가 이를 완다의 두 쌍둥이 아이에게 넣어두어 그 에너지를 흡수한 뒤 자신의 영혼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영혼을 다시 회수해버렸고, 그렇게 완다가 두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미쳐버리게 되면서 드라마 완다비전의 원작이 될 것으로 알려진 하우스 오브 M 사건이 발생하게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예고편에 대한 것인데요. 해당 예고편은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을 기념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방패를 자세히 보면 내부에 오각형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걸로 봐선 이는 원래 캡틴이 사용하던 방패가 아닌 엔드게임에서 올드 캡틴이 샘에게 물려준 바로 그 방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패가 캡틴이 물려준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샘이 이 방패에 얽힌 과거는 복잡하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었는데, The legacy of that shield is complicated. 그 이유는 본래 캡틴이 사용했던 방패는 오로지 캡틴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캡틴만이 사용해왔던 것이지만 엔드게임에서 돌아온 캡틴이 건네준 방패는 그가 여지껏 사용하던 방패와는 다른, 즉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방패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이들은 제모 남작과 함께 동양의 한 도시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는 동방명주의 모습을 통해 중국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주변 건물이나 영어와 중국어, 광동어 등 다양한 언어의 간판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지난 유출 사진을 통해 공개된 원작 코믹스 속 가상의 국가 마드리푸어일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 마드리프어는 원작 코믹스에선 뮤턴트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인데, 해당 예고편엔 소코비아 사태를 추모하는 제모 남작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하여 소코비아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얼마 전 공개된 와칸다 파일을 통해 과거 하이드라가 소코비아를 실험 장소로 선택했던 것은 단순히 세상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소코비아인들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팔콘 앤 윈터 솔저에는 뮤턴트의 본격적인 떡밥이 등장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는 얼마 전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 원작 코믹스의 플래그 스매셔임이 밝혀졌는데, 이 플래그 스매셔는 하이드라의 낙오된 요원들과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 조직으로서 US 에이전트와는 대립하는 역할로 등장하곤 하기 때문에 이번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선 US 에이전트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제모 남적을 탈옥시키거나 그와 손을 잡는 등의 서브 빌런 역할로 등장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또 버키가 그의 군번줄을 갖고 있던 장면이 등장한 것은 과거 버키를 세뇌하기 위해 노트를 비롯한 그의 소지품을 손에 넣었던 제모 남작이 이를 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즉 팔콘 앤 윈터 솔저와 제모 남작이 공동의 목표를 이유로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스티즈라는 단어를 통해 그 장소가 독일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던 교도소는 제모 남작이 갇혀있던 베를린 교도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선 플래그 스매셔가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호송 차량으로 보이는 내부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제모 남작을 이송 중인 차량을 플래그 스매셔가 탈취하는 장면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예고편에는 버키의 시그니처였던 나이프 플립이나 캡틴의 시그니처였던 스카이다이빙 장면 등 캡틴과 윈터 솔저의 맨몸 격투를 오마주한 장면이 대거 등장했는데, 그 덕분인지 세계의 예고편 중 단연 액션씬만큼은 가장 돋보이는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영상은 로키의 예고편인데요.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은 TVA의 본격적인 모습이 드러났다는 점으로, 해당 장면에 TVA의 본사쯤으로 등장하는 건물은 애틀란타에 있는 메리어트 마키즈 호텔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 오웬 윌슨이 맡은 TVA 캐릭터는 원작 코믹스에선 모비우스 앤 모비우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TVA의 고위급 관리자이며, 엔드게임에선 토니 스타크가 시간여행의 떡밥을 찾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비우스는 로키에게 어벤져스에게 체포되었을 당시와 같은 그의 기억을 프로젝터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보여주는 영상에 현 시점에 로키는 모르고 있었을 라그나로크 당시에 로키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점이죠. Your savior is here! 따라서 이는 로키의 기억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미래까지 여러 멀티버스에 걸쳐 존재하는 로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다음 장면에선 로키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을 보면 이는 아마도 타노스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로키는 마치 TVA를 탈출하려 했지만 타임라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록스카트에 진입하는 TVA의 뒤로 게이트와 같은 두 개의 형상이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TVA는 타임라인을 오가는 수단으로 로키의 앞에 놓여있는 게이트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로키가 여러 타임라인을 오가는 작품답게 과거 실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오마주하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인데, 로키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돈가방을 든 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1971년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의 범인 D.B. 쿠퍼를 오마주한 것으로 2016년 FBI에서 무려 45년 만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포기한 완전 범죄 사건이죠.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서 대통령이 된 로키의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는 장면의 한쪽 구석에 보이는 폴리비어스라는 게임은 1981년 미국 포틀랜드 지역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가 사라진 게임기로,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환각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등 온갖 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폴리비어스를 하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하자 당시 일각에선 이 같은 폴리비어스가 미 정부에서 개발한 마인드 컨트롤 기계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폴리비어스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면서 앞선 D.B. 쿠퍼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로키의 이러한 과거의 미제 사건이 오마주되어 등장하는 건 로키가 그만큼 다양한 타임라인을 오가며 비틀린 타임라인에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론 이처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연출은 향후 극에 대한 몰입감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재밌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